이 뒤에 담벼락이 빛받는 부분은 좀 안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이렇게 가리게 되면. 아니면 요 앞쪽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 옆에다가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그죠? 중요한 건 이제 그림자 표현이죠. 뭐 이쯤이 가장 최적 같은데, 깔았다 치고 F7번 컨트롤 T. 자, 구부려줍니다. 이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드리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림자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채워진 그림자를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이 앞에 잔디 그림자만 보시더라도, 이 앞에 지금 그림자 보이시죠? 이게 과연 그냥 잔디에 검은색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런 색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자, 이 색을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의 그림자 색상은 약간 진한 녹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야경이나 황혼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자가 갈색도 있고, 진한 갈색, 그리고 진한 푸른색도 있고, 그림자마다 색상이 다 있습니다. 렌더링 걸게 되면. 자, 그런 색상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나무 그림자도 약간 그린 값을 추가하는 게 좋겠죠. 컨트롤 B에서 그린 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레드 값을 올려도 변하지 않고 색이 안 변합니다. 자, 이유는 현재 이 녀석은 베이스가 검은색 레이어입니다. 검은색 레이어에서 투명도를 50% 준 녀석이기 때문에 색이 절대로 안 먹히죠, 검은색에서는. 자, 그럴 때는 색을 먹게 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U, 이번엔 컨트롤 U입니다. 흰색을 좀 섞어 가지고 색이 먹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라이트 값을 살짝, 아주 살짝, 5 정도만 올려도 됩니다. 살짝 변한 듯 안 변한 듯. 일단 이렇게 색을 올리고 나면 무조건 색깔이 먹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린 값을 잘 올리면, 자,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린 값으로. 그렇죠? 그린으로 바뀌었죠? 자, 그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은색일 때하고 그린색 바뀌었을 때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검은색 그림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마감하실 거예요. 급하게 작업하시느라. 근데 그림자 색을 조금만 따라 가줘도 그림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림에 묻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주입식 교육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나무 약간 스케일을 줄여 가지고 이 나무 자체도 약간 색상을 녹색 계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밝게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두 개 레이어를 합쳐주면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옮기더라도 어느 자리에 놓더라도 이 그림과 어울리는 적용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적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그림자에 대한 색상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해주고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 추가하셔가지고 브러쉬 툴로, 아시죠? 나무와 심어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잔디가 까진 모습이나 아니면 이 나뭇잎이 떨어져서 썩어 있는 그 퇴비 느낌, 흙 느낌, 흙이 약간 드러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진한 갈색으로 브러쉬 툴로 약간 크게 해서 투명도를 좀 주고 살짝 칠해준 다음에 컨트롤 T로 구부려서 이렇게 음영 속의 음영이라는 느낌도 되고, 이쪽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흙의 느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죠? 오늘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 드리면서 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자, 아시겠죠? 레이어가 총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심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 이제 건물인가요? 드디어 마지막 건물인데, 건물 레이어는 지금 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건물 가지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채널로 일단 건물 재질별로 나눠 볼게요. 제일 중요한 유리, 컨트롤 키 누르고 블루. 자, 유리 컨트롤 J. 자, 이렇게 유리가 따로 떨어졌습니다. 컨트롤 J, 블루로 선택했죠. 자, 현재 이 유리는 마치 파란색 플라스틱을 끼워 넣은 듯한 깊이감도 없고, 그죠? 내부도 전혀 안 보이고 굉장히 팍하다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약간 어둡게 줘볼게요. 살짝 어둡게 주고,
거의 표도 안 나네요. 위에는 자꾸 한 번 더 살짝 어둡게. 그리고 이 그림 자체에 이 반사를 줘가지고 유리가 반질반질하다는 느낌을 반사를 강제로 줘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풀 3D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굳이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런 표현 기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숲 느낌 그냥 바로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스케일만 맞은편 숲이라는 느낌에 이렇게 스케일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당겨 넣어서. 자, 어떻게 유리에 완전 거울처럼 반사됐다는 죄송합니다. 거울처럼 완전히 반사됐다는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하늘도 반사되고 그죠? 숲도 반사되고 이 정도 배치를 하고 저 위에도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약간의 반사를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표현을 하면서 밑에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원래 요걸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저는 지금 요 이미지를 컨트롤 알트 키 눌러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요만큼 마음에 드는 높이만큼 걸쳐가지고 밑에 부분을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알트 키를 누르면 자, 선택이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밑에 선택을 취소해주면 원래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 부분 여러분 당장 어려워 보여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손에 익숙해야 되고 이 정도 반사 느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이드도 이 정도 살짝 이렇게 유리란 유리는 죄에다 반사를 이렇게 때려 넣을게요. 자, 이렇게 반사를 넣습니다. 이대로 넣어도 너무 또 거울 같아요. 말도 안 되고 그 위에 그림자도 안 잡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멀티플라이를 먹여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을 좀 더 진한 반사 유리가 된 것 같아요. 투명도를 좀 더 올려주게 되면 이제 저 반사가 좀 줄어들면서 유리의 투과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지죠. 자, 끝까지 반사는 너무 높다 싶으면 약간 낮춰가지고 이런 건 다분히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느낌을 잡아보시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뭐 공식도 없고 그죠?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라는 혼자만의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요 빛 받는 부분을 좀 더 환하게 밝히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검은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채워볼게요. 전체 검은색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검은색 레이어를 칼라 다지로 바꿔줬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절반을 잘라서 검은색은 버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반만 검은색이고 반은 색을 안 채운 상태인데 칼라 다지로 바뀌게 되면 전부 다 투명하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브러쉬 툴로 흰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칠하게 되면은 그냥 흰색 칠한 것 같지만 검은색으로 넘어간과 동시에 이렇게 타버리죠. 그래서 칼라 다지에서는 검은색 배경을 깔고 칠해주는 게 타는 느낌을 더 잘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또 유리 레이어 마스크를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칠하게 되면 유리만 타겠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브러쉬 툴로 투명도를 굉장히 낮게 주고 살짝 유리에 감을 주던가 아니면 색상 자체를 그죠? 하늘색인데 아주 어두운 하늘색을 해서 투명도는 높여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렇게 약하게 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느낌이 나는구나 정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요 컬러 다지 레이어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퍼시티를 낮게 준 상태에서 흰색으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빛 받는 부분 이렇게 톡톡 라이트 값을 추가해 가지고 반사 추가하고 라이트 값 추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유리에 반사되는 느낌을 살짝 넣어 봤습니다. 좀
썩 잘한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초보적인 표현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작업은 유리에 불을 켜는 거죠. 자, 요 불 제가 나눠드린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자, 이 녀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가 검은색이죠. 베이스가 검은색이고 형광등이 화이트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딱 가져오면, 자, 이걸 무슨 레이어를 주면 이 녀석이 제값을 할지 감이 오시죠? 제가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죠. 칼라다찌는 검색을 베이스로 했을 때 화이트가 눈에 띄게 밝아진다. 자, 그러면 칼라다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형광등 느낌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와서 이렇게 빛 받는 부분에는 추가를 해봤자 잘 안 보이죠. 어차피 그림자 부분에 아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주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은은한 요 뒷부분에 이 정도, 요것도 이제 뭐 로또처럼 그 자리 딱 배치했을 때 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기분이 좋은데 암만 자리를 옮겨도 자기 자리에 안 붙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야, 왜 느낌이 안 살지? 그럴 때는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위치를 이동해 보시면서 자리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뭐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이, 그죠? 자, 유리고 그림자 부분에는 또 형광등이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하셔도 좋고, 너무 좀 기계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형광등이 방에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천장 방향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투시감이 잘 먹힐 것 같아요. 2구짜리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쪽쯤에 창가에 설치된 형광등 느낌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요 뒷부분도 이렇게 살짝 걸쳐 표현을 하고, 요런 녀석은 너무 떨어져 보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컨트롤 키로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어차피 칼라 다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이 정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역시 유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형광등 부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썩 이쁘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녀석도 그렇고. 그래서 완성된 후에도 컨트라스트 키를 올린다거나 브라이트 키를 좀 낮춰가지고 이 형광등 자체의 밝기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려서 어색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브러쉬 툴로, 검은색 브러쉬로 이렇게 지워주셔도 불이 꺼집니다. 꺼진다기보다 약해지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불을 살짝 조정해 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런 뒷정리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더 기울여서 투시감에 맞게. 이 녀석은 대놓고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어색한데 이렇게 살짝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밑에 부분을 살짝 지우면 형광등이 좀 작아지겠죠? 이 정도 느낌. 썩 제 마음에 들지도 않네요. 이 전체 백그라운드 유리의 색상도 여러분, 유리 색상은 대표적으로 하늘색, 투명색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하늘색이죠. 하늘색과 진한 녹색, 그 외에 뭐 교보 빌딩에 있는 갈색도 있고, 그죠? 금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가장 어색하지 않은 건축사님 클라이언트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색이 푸른색 아니면 녹색이죠. 푸른색, 이런 보라색이면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있지만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전원주택과 어울리는 색은 푸른색 내지는 그린색. 그린톤은 약간 좀 어두운 게 마음에 들고, 그린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푸른톤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아니면 건축사님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겠죠. 유리는 THK, 블루,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맞춰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도 뭐 대충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어떻게 씌워서 반사는 어떻게 넣고 멀티플라이, 물론 오버레이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 반사 넣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산 이미지나 잔디 이미지를 때려 넣어 가지고, 그죠? 도심 이미지를 때려 넣어 가지고 멀티플라이어로 전환해 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다. 요 순서란다. 요 표현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수천 가지 아니다, 수백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요 레이어 마스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유리 반사를 다 끄고 유리 반사를 델리트 시키고, 이게 유리 레이어죠. 자, 이거 아시죠? Alt키 누르고 요 레이어 사이를 딱 클릭하시면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나?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마스크가 씌워져 가지고, 그죠? 우리 레이어 마스크 유리 씌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죠. 대신 화살표는 기역자, 역기역자를 꺾이면서 이 레이어를 따라간다, 이런 표시가 생기는데, 자, 요 옵션은 왜 안 쓰느냐, 레이어 마스크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있는데, 요거도 물론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후처리가 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말은 원본 요 유리 레이어를 바꿔야지만이, 그죠? 이렇게 우리 레이어 마스크 수정하듯이 변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원본을 훼손해야 됩니다. 원본에 우리가 색을 칠해 가지고 이거를 넘겨줄 수도 없고, 이제 또 영역을 넓힐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 레이어 마스크는, 그죠? 요 뒷부분에 브러쉬 칠을 함으로써 영역을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콘트라스트 값을 조절해 가지고 더 영역을 넓히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 리터칭 작업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보다는 레이어 마스크가 훨씬 활용도가 높다, 그런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지붕과 적벽돌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지붕과 벽, 네, 레이어로 한번 떼서,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마무리 짓는 기분에 지붕 채널 레드키, 컨트롤 J, 지붕만 똑 떨어졌죠? 그리고 벽, 지붕에 그런데 밝은 부분밖에 없구나. 벽 레드, 컨트롤 키 누르고 레드 클리어가 아니고 클릭, 그리고 본 렌더링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J 누르면 벽이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벽 재질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흰색, 이건 뭐라죠? 가로로 가는 이 스팬드럴, 목재 재질인가? 그죠? 목재 화이트 오크인가? 여튼 요 재질이 있고, 요 벽돌 재질이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 선택하셔가지고 어울려 보이는, 자, 요것도 재밌는 표현 방법이 있겠네요. 이 나무를 수정사항이 화이트 오크 말고 그냥 우리 일반 갈색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적절한 표현 방법, 색깔 변환 방법 아시죠? 컨트롤 J 눌러 가지고 선택하셔서 이 색상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레이어 자체를 컬러로 바꿔주시면 된다. 되긴 뭐가 돼, 이렇게 엉망인데. 자, 베이스 깔린 이 녀석을 컨트롤 U에서 최대로 완전히 빼주시고 라이트 값을 좀 어둡게 주면은 색이 이렇게 예쁘게 먹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컬러 레이어에 투명도를 살짝 조정해 주시면서 이제 색을 좀 더 첨가한다든가 약간 옐로우 값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화이트에서 이제 나무색으로, 색상 변환 팁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죠. 그 부분 한 번 더 여러분 연습해 보실 겸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약간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을 바꿨으니까 이때 약간 좀 화사하게 바꾸는 방법을, 빛 받는 부분을 약간 더 밝혀주는 게 좋겠죠. 자, 이 그림에서 빛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일일이 따는 것보다 컬러 레인지로 한번 따볼게요. 이 정도 선택해서 Alt S C, 요만큼 밝은 부분,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컨트롤 D, Alt S, C. 오케이 하면은, 자, 이렇게 빛 받는 부분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요 레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F2. 빛 받으니까 F2를 불러야겠죠? 브라이트 가서 올려주면은, 자, 아까 칙칙하던 느낌과는 달리, 그죠? 빛을 쫙 받는 느낌 납니다. 빛을 받는 데는, 빛을 받았으니까 햇빛이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에 약간 옐로우 값을 추가를 할래. 좀 더 밝아지겠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수정하는 느낌, 재미를, 잔재미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벽돌 어디 갔냐? 벽돌이네. 자, 화이트 오크에서 갈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조적도 있고. 두 가지. 그러면 꼭 한번 바꿔보시고, 경험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벽돌 재질 닦을 때, 사실 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딱히 뭐 닦을 건 없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라서 둘러 어두운 부분을 잡아가지고, 패드값을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이때는 패드값 0이 좋겠죠. 수직으로 어두운 부분만 골라서, 컨트롤 H, U. 약간 더 어둡게 잡아준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모델링에서 지금 반사광을 때려가지고, 이쪽 그림자보다 이쪽이 더 밝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밝게 놔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약간 더 어둡게 맞춰주는 것도 음영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어둡고, 밝고, 어둡고. 좀 더 면이 확 살죠. 산다기보다는 좀 더 어두워지네. 그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퀵 마스크 브러쉬로 요 만나는 부분만 살려주는 거죠. X 흰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둡게 주는 게 아니라 좀 만나는 부분만 살짝, 그러면 좀 면이 확실히 더 살아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입구에 벽재질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퀵 마스크 브러쉬로 이 부분은 잘라내고 만나는 부분만 살짝 어둡게 잡아주면 이 면이 메스감이 칼날같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재질 뭐 색상 바꿀 때는 컨트롤 U에서 조적에서 좀 더 조적, 아니면 좀 이렇게 채도 빠진 이런 흑벽돌, 이런 돌 요즘 뭐 황토돌 이래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느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컨트롤 U에서 그죠? 좀 더 어둡게 줘가지고 색상을 채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이런 돌 느낌도 있죠. 그죠? 이런 돌 느낌도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보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사실 천장은 요 반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영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경사진 천장에 빛 받는 부분만 쭉 남아 있으니까 빛을 좀 더 받으라고 브라이트 값을 좀 올려줘도, 그죠? 건물이 화사해. 이게 왜 지어졌냐? 건물이 좀 화사해지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혀도 되고, 아니면 빛 받는 부분이 오른쪽이니까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빛 받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H, F2. 너무 더 밝히면은, 그죠? 말도 안 되게 어색하죠? 너무 밝히지 말고 적당히 살짝 이렇게 음영을 추가해 줘도 되고, 그리고 컨트롤 U에서 다른 재질 느낌도 내실 수 있고, 어두운 기아도 상관이 없죠. 자, 이런 색상 바꾸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우리 장모님 집 색상 요 느낌인데 괜찮네요. 묵직하니.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꾸민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건축주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색상 바꾸고 꾸미는 작업까지 해서 완성해 보시면은 분명히 포토샵 리터칭에 대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초보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한 3-40분 만에 이 모든 걸 저번 주부터 했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작업했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단한 작업으로
3, 40분짜리 짧은 영상을 올려놔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놈의 입이 또 계속 털려가지고 또 총 또 4부작으로 완성이 될 것 같네요. 이게 4부작으로 해놓으면 단점이 1부는 조회수가 높은데 2부, 3부, 4부 가면서 조회수가 떨어져요. 사람들 보다가 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짧게 굵게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길게 됐네요. 별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좀 말을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에 걸쳐, 그죠? 이틀에 걸쳐 총 작업 시간이 지금 거의 한 2시간인데 요거를 살살 나눠가지고 한번 잘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투시도 전원주택 꾸미기 강좌, 어려운 듯 쉬운 듯 따라 하고 싶은 듯 하기 싫은 듯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좌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